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뭐 좀 어수선한 이런 좀 분위기가 났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지수 자체에 어떤 큰 하락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죠. 일단,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오늘부로 일단 좀 마무리가 되었죠. 좀 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종목들을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좀 생각보다 실적이 좋아진 쪽이 많아서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실적 이야기를 좀 하고요. 간략한 어떤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쉬고 있는 동안에 장단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하락했죠. 미국 시장을 좀 보면 일단은 하락이 더 나와도 그렇게 뭐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보일 정도로 모습이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모습은 아니고 일단은 미국 시장이 조금은 더 좀 출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우리 시장이 어떨까라는 이런 좀 고민을 하는데, 우리 시장은 사실 그 이전부터 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금 S&P 500이었고 지금은 이제 코스피인데요. 지금 보는 건 주간 차트입니다. 근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떨까? 미국 시장이 분명히 좀 더 하락할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시장도 같이 하락하려나? 좀 이렇게 의구심이 좀 들긴 하는데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저희의 생각은 지금 1900 정도 자리라면 여기는 지켜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을 해보고, 환율 역시도 일단은 조금은 일단락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한번 치고 가도 조금 열려 있긴 하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단기 금리차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장단기 금리차. 과거의 어떤 사례들에서 뭐 이렇게 찾아보면,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죠. 과거의 사례가 미래의 사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의 시간 이후에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을 하면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경기 침체와 주가 하락이 같이 있었는데, 요 일정 시간 동안에 주가는 대부분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을 그렸고, 특히 아시아 쪽의 증시는 꽤 많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예전에 이제 그 장학이 금지차라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예전에 보면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의 변동성은 분명히 있었는데요. 시세가 우상향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장학이 금리차가 나오고 났을 때의 어떤 그 사건을 다 잊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여 년 전쯤에 생각했던 게, 확실히 뉴스는 시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안 좋았던 어떤 경기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오르니까 뉴스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쪽 뉴스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단기 금리 차이가 그랬었지라는 생각을 다들 까먹고 있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매도할 건 아니고, 만약에
과거처럼 어떤 일정 기간 시간, 뭐 한 20개월 정도의 시간 정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뭐 상승을 보인다면 비중을 천천히 좀 줄여나가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어떤 시장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다만 그게 이제 어렵죠.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뉴스는, 기억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될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시세가, 그러니까 지수들이 계속 우상향한다면 계속 좋은 뉴스로 덮이고 안 좋은 뉴스들이 사라집니다, 보통. 그러면 아마 오늘의 이 뉴스가 기억이 안 날 텐데, 그래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좀 보면, 이거 약간 고점의 징후인가? 라는 좀 불길한 이런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은 그 먼 것까지는 알 수는 없고, 지금 이 언저리를 깨지 않고 좀 버텨줬으면 하는 이런 좀 바람이 있고, 이게 깨지면, 급락이 나와도, 그러니까 분위기가 앞으로 한 달 정도 약세 흐름이 나와도 딱히 할 말이 없는 뭐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우리 증시가 힘이 없는 것이 항상 그랬기 때문에 좀, 신경 쓰이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에 보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한일 어떤 소재 관련한 어떤 이야기들도 더 심해지는 것 같진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조금 연기하면서 약간 조금 이제 꼬리를 내리는 것인가, 뭐 알 수는 없겠죠. 아무튼 조금 이건 역시도 조금 무뎌지는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요. 일단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라는 것이죠. 왜냐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이제 차이가 나면서 이것 이후에 침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어떤 내용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침체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요 사이는 침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수축 국면, 무슨 뭐 하강 국면, 뭐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침체다라고 할 만한 좀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아직은 많이 나오진 않고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중요한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그리고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좀 놀랬습니다. 좀 놀랬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제 마감이 됐고 계속 좀 실적들을 좀 좀 이렇게 꼼꼼히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실적을 좀 이제 추스릴 때,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을 추스릴 때 어떤 정도의 일단은 좀 가이드를 좀 두냐면, 일단 매출이 무조건 증가해야 됩니다.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영업이익과 ROE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겠지만,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영업이익과 ROE가 증가하는 기업들은 다 제거를 했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과 ROE가 기본적으로 10% 이상 나오는 애들을 좀 추려보니까 한 17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바쁘게 좀 보면서 이게 꼼꼼히 보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한 요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걸을 거 걸으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실적들이 좋게 나온 쪽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제 좀 어떤 쪽이 좀 괜찮냐라고 좀 보면 확실히 소프트웨어 쪽이 괜찮고 게임 쪽, 미디어 쪽 이쪽은 실적이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주가는 다 이제 좀 사실 거꾸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5G 관련한 쪽도 실적이 꽤 많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 일부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이 장비 쪽들은 거의 뭐라고 할까요? 가장 최악의 어떤 실적이 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은 이제 미래의 실적이 이제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좀 반도체 이쪽이 꽤 많이 장비 쪽은 특히 꽤 많이 하락 부분이 있었고 주가들이 실적을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쪽 반도체 쪽은 시장에서 2분기를 실적의 이제 저점이라고 보는 쪽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심 있는 쪽이 이쪽입니다. 지금 적어둔 쪽. 이쪽 반도체, 소프트웨어 게임, 뭐 미디어, 5G, 의료, 헬스케어 정도에다가 저는 자동차 쪽도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포함이 되고 요 정도가 실적이 괜찮은 쪽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쪽 업종에 있는 좋은 종목들을 조금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아미코젠인데요. 사실 이 아미코젠을 저희가 좀 오래 전부터 이제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굉장하겠는데라고 이제 좀 아주 오래 전부터 작은 회사일 때부터 좀 째려보고 있었던 종목이 아미코젠, 시젠 그리고 케어젠 요 세 종목을 좀 오랫동안 많이 봤는데 케어젠은 지금 거래가 이제 멈춘 상태이고 시젠 역시 뭐 실적 뭐 이런 거 다 괜찮게 나왔고요. 근데 이 아미코젠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많이 하락했는데요. 저희는 약간 아미코젠에 대해서 조금 괜찮은 어떠한 조금 어떤 좀 이야기들을 좀 들은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최근에 이건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지만 최근에 반도체 쪽의 어떤 소재에서 탈일본의 어떤 의지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산업에서.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도 사실 일본 제품 쓰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고 이들 역시도 상당히 지금 현재 좀 이렇게 확인해 보면 바이오 쪽에서도 뭐 재고를 좀 이렇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제약이 좀 이렇게 들어오면 바이오시밀러 역시도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최근 기사에서도 조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요겁니다. 프로테인 인데요. 이게 이제 아미코젠이죠. 그러니까 어떤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냐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일단 일본 제품을 쓰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G 헬스케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회사 두 곳이 근데 사실 아미코젠의 프로테인 레진의 효과가
더 좋고 값도 쌉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미코제니 제품을 테스트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존 제품은 이제 중간에 바꾸긴 어려울 것이고, 아마 앞으로 진행되는 바이오시밀러에는 아미코젠 제품이 들어갈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는 것까지는 좀 이야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아미코젠이 현재 실적의 어떤 우려보다는 그러니까 이 아미코젠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어떤 그림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조금 더딘 이런 느낌이 좀 나오는 바람에, 그리고 시장과 함께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관심을 아주 이제 갖고 봐야 될 회사가 이제 아미코젠이 아닌가. 상당히 좋은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 저번 주, 이번 주 상당히 좀 어려운 좀 이런 시기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우리 증시가 1900 이하로 막 이렇게 막 하락하고, 이른다라는 게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일단 너무 과거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최근의 이야기들이 조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조금 이제 하향의 어떤 필요성들 혹은 하향의 어떤 논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요 논리가 지금 약간 좀 정치 뉴스와 좀 섞이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우리 증시가 같이 어느 정도 빠질 것인지에 대한 좀 체크가 좀 필요할 것이고, 거래량으로 보면 이제는 하락의 어떤 거래량보다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기대이겠죠. 뭐라고 할까요? 이제 최근에 보면 아주 잘 나가고 있던 강소기업들이 급락이 막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적의 발표 이전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실적이 다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일단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보면 좋은 회사인데 갑자기 크게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클래시스라든지 뭐 많이 상승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존비존이라든지 아주 좋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긴 하지만, 일단 이런 식의 급락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일단 실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변동성만이라도 좀 줄어든다면 조금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놀라웠던 것은 의외로 실적 좋은 회사들이 많았다. 170개 정도. 다른 일반적인 분기보다 또 버금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좀 주말 내내 좀 추스려서 좋은 종목을 좀 이제 좀 더 압축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이제 오늘 좀 제법 더위도 좀 꺾였습니다. 그래도 건강 좀 유의하시면서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